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넘어져서 다치면 책임질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병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부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는 할머니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아, 또 여기 안 닦았네. 청소부는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복도를 지나가던 신경외과 최진우 교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그는 실력만큼이나 자존심도 대단했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그에게 세상은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대꾸도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최 교수는 항상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할머니가 청소하는 중에도 거침없이 지나가며 방금 닦은 바닥을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저 교수님은 참 교만하시네요. 젊은 간호사 김수진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저 친구도 나름 바쁘고 힘들겠지.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진우 교수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의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그 때문에 자만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제일 어린 교수야. 내 손을 거친 환자들은 모두 회복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 내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교수의 진료실 앞 복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급히 나오던 최 교수가 물 묻은 바닥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최 교수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사람 다니는 길에 물을 이렇게 질펀하게 뿌려놓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당신 나이에 이런 일밖에 못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조차 못하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최 교수의 심한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교수였으니까요. 교수님, 제가 됐어요. 앞으로 내 진료실 근처는 청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키든지. 최 교수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병원 옥상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의 모욕은 유독 가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중환자들이 한꺼번에 실려온 것입니다. 신경외과 교수님들 전부 비상 소집입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우 교수도 급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 환자 상태가 가장 위중합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심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가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이름. 박순덕? 이게 청소부 할머니?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동료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 그 할머니의 생명이 지금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니. 에이, 환자는 환자지. 최 교수는 마음을 다잡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비록 교만했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수술은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최 교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교수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계속 모니터링. 최 교수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 수술은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후, 최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깨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최 교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최 교수는 매일 중환자실을 들렀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물론 돌아봤지만 유독 할머니 침대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교수님, 보호자가 없으신가 봐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차트를 보니 보호자 란이 비어 있어요.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가? 이 나이에 가족도 없이?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최 교수가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최 교수는 반사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오만한 그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할머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최 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며칠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최 교수는 여전히 매일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교수가 회진을 마치고 할머니 병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앉으세요.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상태 확인하러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어쩐지 거부할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미안해요. 네? 할머니가 왜요? 교수님을 힘들게 했네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최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교수님도 바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병원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25살 때였죠. 저는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2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고 또 2년 후에 딸이 태어났어요. 두 자녀를 두셨군요. 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쓰러졌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최 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딸아이는 어린 나이에 동생 간병을 도왔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빚은 점점 늘어났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만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드님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1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잃은 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남편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더 일찍 좋은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라면서요. 매일 밤 혼자 우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딸아이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딸은 더 심했어요. 자기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14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남편도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심근경색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최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5에 홀로 된 거예요. 막대한 빚에 상처받은 딸 하나와 함께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딸을 먹여 살려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은 참 착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딸이 30살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죠. 드디어 제 딸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이 미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딸은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딸의 새 인생에 늙은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과 남편의 무덤이 있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남으신 거군요. 네, 딸은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둘이나 낳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지가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청소 일을 하신 거군요.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 병원에서요? 네, 특별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치료받던 병원이 바로 여기거든요. 최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50년 전 이 병원 건물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때 3층 병실에 제 아들이 입원해 있었죠. 지금은 다 새로 지어서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가끔 복도를 걸으면 그때 기억이 나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엄마처럼 강한 사람은 없어라고요. 그 말이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최 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에게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교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최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딸을 키우고 빚을 갚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최 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교수가 되고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교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직원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청소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갑고 오만하던 최 교수가 먼저 인사를 하다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병원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 어제 수술 보조 정말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수술이 순조로웠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게 감사하다고? 당연하죠. 수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고.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의 변화를 본 다른 의사들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한편 순떡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물리치료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교수님,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할머니도 제 환자인걸요. 그리고 최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자주 오는 거예요. 제게 배울 게요?
내 인생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서서히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청소하시던 박순덕 할머니 말이야. 아, 사고 당하신 분? 응, 그분이 사실은.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던 하지만 관심 없이 지나쳤던 그 할머니에게 그런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청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할머니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순떡 언니 정말 대단하셔. 그런 일을 겪고도 웃으며 일하셨다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야. 병원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최 교수를 불렀습니다. 최 교수, 박순덕 씨 이야기를 들었네. 네, 원장님. 자네가 정말 잘 수술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많이 달라진 것 같더군. 최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깨달았다면 됐지. 우리 의사들은 가끔 잊어버려. 환자가 그냥 병명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박 씨의 치료비는 병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네. 오랜 기간 우리 병원을 위해 일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2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세요. 물리치료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들, 청소 직원들, 심지어 다른과 의사들까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최 교수가 휠체어를 밀며 할머니를 병원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교수님.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최 교수의 차에 할머니를 모시고 둘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차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작은 원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중학생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잘생겼네요. 그렇죠? 성격도 참 좋았어요. 친구들이 많았죠. 이분이 남편분이시고요. 네,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했죠.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보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제게 쓴 편지들이에요. 힘들 때마다 읽어요. 최 교수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밤샘 일하고 아침에 병원에 오신 거 알아?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아프면 안 돼.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사랑해, 엄마. 최 교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세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물이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교수님께 드리는. 최 교수는 놀라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진우 교수님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교수님이 변화하신 겁니다. 교수님은 원래 착한 분이었어요. 다만 세상이 교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교수님이 앞으로 더 훌륭한 의사가 되실 거라 믿어요. 실력만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실 거예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나는 나중에 꼭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 꿈을 제 아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 부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교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박순덕 올림. 그날 이후 최진우 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자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최진우 교수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교수님,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진료 시간이 아까워서 환자 말을 끊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릴게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치료 효과도 좋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하니 치료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에게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마다 간호사들과 마취가 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에 수술이 잘 끝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 직원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복도가 정말 깨끗하네요. 덕분에 환자들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병원이 운영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교수가 병원에 출근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돌리니 순떡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네, 오늘부터 다시 일해요. 할머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벼운 일은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최 교수는 걱정스러웠지만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바로 쉬시고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복귀하자 병원 분위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할머니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셔서 반가워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 최 교수는 할머니를 병원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같이 점심 드실래요? 교수님이 저랑 같이요? 네, 안 되나요? 아니, 괜찮죠. 영광이에요. 둘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최 교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딸분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네, 매주 영상 통화해요. 손주들도 보고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한국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년 설에 온다고 했어요. 너무 기다려져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 교수의 변화는 병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 교수 보면 부끄러워. 우리도 교만했던 것 같아. 환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자. 병원은 점차 따뜻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었고, 간호사들은 더 친절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게 다 순떡 씨 덕분이네. 그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병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부 박순덕 씨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덕 씨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병원과 인연을 맺어오셨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 그리고 직원으로 말입니다. 순덕 씨의 삶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곳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청소부 모두가 이 병원을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순떡상을 만들겠습니다. 매달 환자를 가장 정성껏 돌본 직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최진우 교수님입니다. 최 교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변화가 이 병원을 바꿨어요.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교수의 진료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로비에 교수님을 찾는 분이 계신데요. 누구죠? 외국인 여성분이신데 이름이 박미선이라고 하세요. 최 교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미선, 순떡 할머니의 딸. 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2명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박미선 씨이신가요? 네,
최진우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교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셨다고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교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어떻게 변하셨는지,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순덕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선아, 엄마,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도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니? 최 교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최 교수는 순덕 할머니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교수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 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최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의대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최진우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교만한 의사에서 진짜 의사가 되었는지 말이죠. 최 교수는 순덕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할머니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사고 후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시험을 잘 보고 수술을 잘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지만 동시에 환자에게서 배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용기에서 배웁니다. 저는 청소부 할머니에게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딸을 키우고 빚을 갚고 매일 웃으며 일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실력만 갖춘 의사가 되지 마세요. 마음도 함께 갖춘 의사가 되세요. 그게 진짜 좋은 의사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최 교수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인품으로도 말입니다. 환자들은 최 교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머리가 아파서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분이 불편하시면 그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볼게요. 이런 태도 때문에 환자들이 최 교수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최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아예 이사를 온다고. 정말요? 잘 됐네요. 손주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래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이제 청소 일을 그만두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할 거예요. 여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 딸한테 짐이 안 되죠. 할머니, 농담이에요. 사실은 이 병원이 제2의 가족 같아서요. 여기 있으면 행복해요. 최 교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교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의사였을 거예요. 연말 병원에서는 성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순떡상 최종 수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병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특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병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순떡상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환자와 동료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수진 간호사입니다. 수진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 간호사는 항상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을 챙기며 힘든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특히 한 치매 환자 할아버지를 6개월간 정성껏 돌본 일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상을 전달할 분은 박순덕 씨입니다. 순덕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가 수진 간호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둘은 포옹했고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 후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최 교수가 순떡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아이고, 뭐가요. 그냥 상 전달한 게 전부인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 병원의 상징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이 병원이 달라졌어요. 교수님이 과찬하시네요.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순떡 할머니님, 저도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 이준호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 같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최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교수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순떡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젊은 여성과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 이리 오세요. 최 교수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딸 미선이는 아시죠? 이 애들이 손주들이에요. 제이슨이랑 에밀리.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너희가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손주들이구나. 할머니가 교수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를 살려주셨다고. 아니야, 할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스스로 회복하신 거야.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네, 정말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딸이 옆에 있으니까 좀 쉬려고요.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자원봉사하러 올 거예요. 여기가 제 집 같거든요. 최 교수는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할머니. 그들은 벚꽃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최진우 교수는 이제 병원의 진료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를 직접 진료했고 후배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세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젊은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78이 되었습니다. 청소일은 그만뒀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복도에서 할머니를 보면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교수와 순떡 할머니는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일 기억나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이죠. 그래도 가끔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교수님,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교수님은 지금 훌륭한 의사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네, 할머니. 제 아들이 꿈꿨던 의사를 교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제 아들이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최 교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석양이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때 무시하고 무시당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병원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청소부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작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할머니, 네,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교수님. 제 또 다른 아들처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양은 더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새로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각자의 삶을, 각자의 슬픔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